자, 이곳은 이제 우리가 첫 경기 우루과이 경기를 앞두고 갖는 마지막 훈련, 최종 훈련을 갖게 되는 곳에 와 있습니다. 이제 좀 긴장이 좀 되네요. 사실 여기 카타르에 와가지고는 처음에는 좀 뭐 월드컵에 대한 분위기도 있고 그러니까 좀 즐기는 마음도 있었고 좀 좋았는데, 우리의 첫 경기 우루과이 경기가 이제 딱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대표팀도 여기서 오늘 최종 훈련을 하게 될 텐데 우리 선수들의 몸 상태가 어떤지 이걸 좀 지켜보려고 좀 와 있습니다. 그래서 황희찬 선수가 좀 좋지 않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훈련하는지, 또 뭐 손흥민 선수의 상태라든지 전체적으로 우리 선수들이 준비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직접 오늘 제가 와서 훈련 요 안으로 들어가면 훈련장이 있거든요. 살펴보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가시죠. 자, 이제 우리 선수들의 마지막 훈련, 정말 우루과이 경기 아주 중요한 경기죠. 이 첫 경기를 앞두고 지금 마지막 훈련이 시작됐는데, 제가 지금 숫자를 다 세봤는데 필드 플레이어가 23명, 골키퍼가 3명입니다. 그러면 총 26명이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최종 엔트리는 26명을 맞긴 한데 오연규 선수 예비 엔트리가 함께, 오연규 선수가 지금 훈련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6 플러스 1명이면 27명인데 1명이 없는 거죠. 자, 그 1명이 누구냐? 황희찬 선수가 훈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안타깝게도 첫 경기 우루과이 경기에 황희찬 선수가 뛰기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여기는 아침 10시 훈련입니다. 전날. 경기 전날에는 훈련을 2번 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야말로 마지막 훈련이기 때문에 마지막 훈련에 황희찬 선수가 나오지 못했다는 얘기는 일단 뛰기 어렵다는 거죠. 물론 마지막 상황까지 봐가지고 뭐 교체 정도로는 어떻게 볼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선발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좀 그런 일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뭐 손흥민 선수도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기본적으로 러닝하는 것들, 지금은 전체적으로 모여서 볼을 돌리면서 패싱 게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손흥민 선수가 한번 보실까요? 저기 보면 마스크를 쓰고 훈련하는 게 있고, 아까 뛸 때도 보니까 일단 스프린트를 잡고 이제 거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또 이제 그 전에는 볼이 날라왔을 때 헤딩으로도 좀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좀 몸이 올라온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좀 봐야 될 거는 2가지 경우가 있었죠.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멤피스 데파이 같은 경우가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첫 경기를 선발로 못 뛰고 교체로 뛰었는데, 확실히 부상 여파가 있는지, 그러니까 뭐 의학적으로 몸은 다 나았겠지만 몸의 어떤 그 컨디션, 몸 상태가 실전을 뛰는 데 있어서는 조금 몸이 무겁다라고 하는 게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다른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멤피스 데파이 같은 경우는 다른 부위잖아요. 근데 얼굴이기 때문에 그 여파가 어느 정도일지까지 좀 봐야 된다. 그래서 또 하나의 예가 튀니지의 미드필더였던 스키리 선수가 지난달에 광대뼈가 골절되는, 손흥민 선수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첫 경기 때 마스크를 쓰고 이제 경기를 뛰었었는데 스키리 선수는 전혀 문제 없이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원래 분데스리가에서도 거의 활동량 탑급으로 표현되는 선수인데 스키리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흥민 선수가 지금 몸 푸는 거로 봐서는 좀 문제는 없어 보인다. 근데 오영규 선수가 지금 몸을 계속 푸고 있는데 우리가 저런 건 있습니다. 첫 경기 24시간 전에 부상자가 나오게 돼서 경기를 못 뛰게 된다라고 하면 교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는 아직 오피셜로 뜬 건 아니에요. 근데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여하튼 황희찬 선수가 아쉽게 현재는 뛰지 못한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원래는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으로 올려놓는, 그렇죠? 손흥민 톱. 우리가 이제 그거를 좀 기대할 수 있었는데, 황희찬 선수가 뛰지 못한다고 한다면 손흥민 선수가 원래 왼쪽 윙 포워드로 가고요. 그러면 전방을 황의조나 조규성 이렇게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원톱으로 쓰고요. 그러면 세컨에 제 생각에는 작은 정우영, 독일 무대에서 뛰는 작은 정우영, 활동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 첫 경기 우루과이는 발베르데와 벤탄쿠르, 베시노라든지 이렇게 미드필더가 거의 괴물 수준에 있습니다. 우리가 미드필더를 상당히 강하게 서야 되기 때문에 가운데는 활동량이 많은 작은 정우영 선수를 쓰고요. 오른쪽에는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뭐 권창훈과 나상호 카드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재성 선수가 어떨까 싶습니다. 이재성 선수는 미드필더 쪽도 상당히 잘하면서 또 공격 지원도 잘하는 선수죠. 굉장히 영리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만약에 손흥민 선수를 놓는다면 손흥민 선수에게는 45도 각도로 꺾어 들어가면서 슈팅을 하라는 역할을 좀 주고요. 대신에 이재성 선수는 오른쪽이데 윙 플레이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드필더 싸움을 할 때는 가운데로 들어와서 허리 싸움을 같이 해주고 공격을 할 때는 또 지원을 해주는 이 역할을 주는, 그래서 약간 비대칭적으로 이재성은 이렇게 접고 들어오고 손흥민 선수는 반대쪽에서 공격해 들어가는. 그러면 이재성 선수가 미드필더로 올라왔을 때는 작은 정우영, 이재성, 그리고 원래 있는 큰 정우영, 그리고 황인범 4명이 블록을 짜가지고 우루과이를 상대하는 게 어떨까 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처음에 이번 대회 이제 엔트리 발표되고 훈련했을 때 약간 좀 다리 쪽에 느낌이 안 좋았던 김진수 선수는 지금 몸을 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러닝할 때 이렇게 인사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김진수 선수가 몸을 풀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홍철 아니면 김진수 선수인데, 그래도 몸이 낫다고 한다면 김진수 선수, 그 다음에 여기는 김영권, 김민재, 오른쪽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사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지금 뭐 김태환 선수도 있고요, 김문환도 있고요, 윤정규 선수도 있는데요. 거기서 아마 선택을 할 것 같고, 골키퍼는 뭐 김승희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게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가 보고 있지만 물러나면 죽습니다. 지금 카타르가 물러나는 축구에다가 죽었고요. 이란이 물러나다가 잉글랜드 엄청 깨졌습니다. 나가서 싸워야 돼요. 수비 라인을 밀고 들어가기 때문에 허리에서의 싸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라인을 끌어올렸을 때 수비 라인이 얼마나 뒷공간을 커버하느냐. 김민재가 그래도 중요합니다. 김민재 선수와 김영건 선수가 얼마나 라인을 끌어올리면서도 뒷공간을 커버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고, 앞쪽에는 황의조 선수의 폼, 손흥민 선수의 어떤 지금 이 부상 이후의 컨디션, 그리고 이재성이나 이선 쪽 선수들의 어떤 협력 플레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허리 쪽에서의 압력, 이런 것들이 우루과이 경기 어떻게 나타날지 솔직히 좀 긴장이 됩니다. 이게 마지막 훈련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첫 경기를 이기지 못하고 16강을 계산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이제 정말 딱 여기도 하루 남았는데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끝까지 일단 또 최종 훈련 좀 지켜보겠습니다. 벤투 여기 말하면 들릴 것 같은데 물러서지 말라고 해주세요. 저기 물러 돈백. 자, 저희가 이제 첫 경기 싸우게 되는 우루과이의 이제 방송사 앞에 와 있고, 옆에는 또 아르헨티나도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루과이가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듣는 이야기는 그 아르헨티나가 사우디아라비아에게 굉장히 크게 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준비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루과이도 이 첫 경기, 우리에 대한 경기를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 우리 대표팀의 마지막 우루과이 경기 앞둔 마지막 훈련을 좀 보고 왔잖아요. 근데 저희가 마지막에 좀 보니까 황희찬 선수가 처음에는 팀 훈련에는 함께 하는 모습이 아니었는데, 저희가 이제 나오려고 할 때 황희찬 선수가 나와서 코치와 함께 이제 경기장을 땅을 좀 밟아보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잡혔습니다. 저희가 카메라 좀 담았는데, 일반적으로 만약에 정말 몸이 안 좋다고 한다면 뭐 따로 훈련할 수 있어요. 개별 훈련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편한 신발을 신게 되죠. 뭐 밑바닥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스터드가 있는 축구화가 아닌 좀 편한 걸 신게 되는데, 걸을 때 보니까 황희찬 선수가 축구화를 신었다는 얘기예요. 이거 많은 이게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사실 몸이 좋지 않거나 뛸 몸이 아니면 축구화를 신지 않습니다. 이 몸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근데 축구화, 특히 이제 지금 황희찬 선수가 햄스트링 쪽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근육에 무리 갈까봐 축구화를 신지 않을 텐데, 축구화를 신었다는 얘기는 이거는 우루과이 경기에 뛸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물론 끝까지는 봐야 됩니다. 아마 황희찬 선수와 벤투 감독의 선택도 의무팀이 다 몇 가지 판단하겠지만, 지금 이렇게 축구화를 신고 걷는 걸, 그리고 또 아마 개별 훈련을 따로 하면서 마지막에는 끝까지 몸 상태를 보는 것 같은데, 우리 그 지난번 러시아 월드컵 때도 우리가 이제 트릭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 이거 또 연막 아니냐, 트릭 아니냐. 그러고 보니까 만약에 이번에도 우리가 트릭이 된다면 이게 우리 최근에 이제 월드컵들이 자꾸 국룰이 되는 것 같아요, 트릭이. 근데 여하튼 지금 황희찬 선수가 이렇게 축구화를 신고 마지막 경기에서 그래도 필드를 밟아봤다?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 선발일지 교체일지 아니면 뭐 그것도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축구화를 신고 했다라고 하는 건 야 끝까지 모를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진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기 우루과이 방송사 앞에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네, 뭐 저는 진짜 뭐 저 뛰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달순아의 파이팅!